안녕하세요. 수학줄기의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 되는 문자와 식, 그 부분에서 이번 시간 할 내용은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1차 식과 그 계산할 텐데 요것을 못하면 앞으로의 그 2학년, 3학년 때 수학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만 확실하게 해주면 여기 방정식부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단원 그 중에서 이제 요것은 요 두 개를 잘 해놓으면 이제 여기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의 값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곱셈교를 생략해서 간단히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곱셈을 생략하게 된 것이 거듭제곱에서 똑같은 수를 곱할 때 그것을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곱셈교를 생략했죠. 그런데 다른 문자끼리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생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교의 생략은 첫 번째, 수와 문자 사이에서는 수와 문자의 곱셈에서는 숫자를 문자 앞에 쓰고 곱셈교를 생략해서 간단히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2 하게 되면 그냥 이 식을 그냥 놔둬도 되지만 곱셈교가 들어가니까 식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것을 자리를 바꿔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리를 바꿔서 숫자를 문자 앞에 쓰고 이것을 생략해서 그냥 간단하게 2a라고 씁니다. 그때 요것의 명칭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a가 2개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때 요거를 개수, 개수는 아이를 쓰지만 개수는 여이를 써요. 그래서 개념상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1 곱하기 a 하게 되면 1은 항상 모든 수의 약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그냥 a 하고 쓰면 됩니다. 음의 1 곱하기 a 하면 절대값이 1이니까 이것도 1이 생략이 돼요. 그런데 음의 보는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음의 1 곱하기 a는 음의 a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실수가 많은 게 이런 것들, 0.1 곱하기 a는 이 0.1이라는 것은 1이 아니죠. 0.1이에요. 그냥 숫자예요. 10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1을 생략을 못하고 어떻게 쓰는가 하면 0.1a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요것은 주로 이제 이렇게 쓰면 혼란스러우니까 10분의 1a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숫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숫자를 앞에 놓고 곱셈교를 생략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자와 문자의 곱셈에서는 보통 그냥 알파벳 순으로 써요. 그리고 곱셈교를 생략하는데 b 곱하기 a 곱하기 c에서 bac 그냥 해도 생략해서 뭐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보기가 좋게 문자를 알파벳 순으로 고쳐서 써서 곱셈교 생략해서 A, B, C 이렇게 나타내요. 이제 요것과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제 뭐 자릿수를 나타내는 숫자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자끼리는 알파벳 순으로 쓰고 곱셈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자의 곱셈에서는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을 해서 정리된 다음에 곱셈교를 생략을 해요. 예를 들어서 a를 3번, b를 2번 하면은 a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 되죠. 이때 이것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곱셈교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요런 거를 배우는 이유가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낼 때 우리 수학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판단하게끔 하는 과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한 개 300원 하는 아이스크림 A개 값하게 되면 A개니까 300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 문자, 곱셈이니까 이거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된 것은 그냥 300A라고 이 긴 문장을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번 봅니다. 한 자루 A1 하는 연필 5자루, 한 개 B1 하는 지우개 2개의 금액, 요거 2개를 더해 줘야 되겠죠. 따로따로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에 걸 먼저 하면은 A 곱하기 5, 여기는 한 개 비워나는 거 2개니까 요건 따로 하면은 B 곱하기 2가 되겠죠. 요거 2개를 더해 줘야 되니까 이때 정리한 것은 곱셈교 생략하고 숫자는 문자 앞에 가서 5A 더하기 2B,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개에 1,500원 하는 자두 A개를 사고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얼마냐? 거스름돈 하게 되면 내가 돈을 10,000원을 내면 거기에서 물건값을 빼는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스름돈은 낸 돈에서 물건값을 빼야 되니까 낸 돈은 10,000원. 그 다음에 물건값은 한 개에 1,500원이니까 요거 2개 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10,000원 빼기 물건값 1,500 곱하기 A 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와 여기는 이거 계산에 숫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A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이게 모르니까 두 개를 계산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1차식에서 나오는 것이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 냅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간단히 나타냈는데 이때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뭐 조건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시는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렇게 곱셈교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나눗셈교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는 안 돼요. 우리가 요 전에 배운 게 뭘 배웠는가 하면 역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올 때 두 수의 관계가 역수다.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분모 분자를 바꾼 걸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식은 곱셈으로 계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역수를 곱한 후에 곱셈교를 생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나누기 2 하게 되면 요거 곱셈으로 고치게 되면 A 곱하기 2분의 1 해서 자리를 바꿔서 2분의 1A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곱셈으로 고친 다음에 이 나눗셈 교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A 나누기 B 하게 되면 이것은 A 곱하기 B분의 1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요게 분모가 1분의 A니까 계속 정리해서 이렇게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되는데 이 나눗셈 이걸 사용할 때도 있고 이걸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걸 사용할 때는 이 B라는 숫자가 분수 모양일 때는 분수 모양의 유리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7 나누기 13분의 7 하게 되면 이거 계산하는 거 13분의 7을 7 나누는 게 쉽지가 않죠. 이때는 이걸 역수로 고쳐서 7 곱하기 7분의 13 하면 약분돼서 결과가 13 해서 이렇게 해서 B가 이렇게 분수 모양일 때는 역수를 취해서 곱해서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거 보니까 여기가 바로 분모로 들어갔죠. 이때는 b가 정수 모양일 때는 여기서 그냥 바로 이쪽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바로 와서 해서 정리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b가 분수 형태일 때는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곱해줘서 계산하고, 만약에 b가 정수 모양이면 그냥 a 밑으로 바로 분모 자리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거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와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요걸 다시 보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바로 그냥 2분의 a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분의 a와 2분의 1a 여기 곱하기 생략됐죠? 요 두 개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를 알아둬야 되는데, 때로는 이거 때로는 이걸 할 때, 요거 이제 계수할 때는 요걸 사용하는 게 좋고, 그냥 간단히 계산할 때는 이게 낫고,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어라. 여기 보면은 나눗셈도 있고 곱하기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곱셈으로 고치고 여기는 숫자를 앞으로 보내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면은 여기는 앞으로 가서 a가 2분이니까 2a 제곱이 되고 b분의 1이 되겠죠. 요것을 여기가 분모가 1이니까 여기 분모로 들어가서 b분의 2a 제곱, 여기서 그냥 정수 형태, 문자니까 정수 형태니까 그냥 바로 전체에 문자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곱하기, C는 곱하기고 B는 나누기니까 B가 분모로 들어가서 B분의 AC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 여기는 분모 1, 여기 분모 1 하니까 정리하면은 B분의 AC. 그래서 이런 모양을 아까 앞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바로 계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전 문제에서 이제 어떤 이런 도형을 주어주고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단골로 나와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곱하기 높이하고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여기 전부 다 집어넣으면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x 더하기 y 곱하기 높이 h 나누기 2, 이제 요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나누기 2니까 여기 분모로 들어가도 되고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2분의 1h, 왜 h를 앞으로 보내느냐 했을 때 여기 한 개짜리와 덧셈이 있는 것 봤을 때 이게 더 간단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2분의 1은 그냥 요 전체 해서 2분의 2분의 h 곱하기 가로 x 더하기 y 가로 닫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자와 식을 배우고 나면 도형에 주어지고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도형의 넓이를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장 기본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고,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하고 똑같죠. 여기에 이렇게 잘라진 요거 높이로 돼 있는 거, 요거 잘라진 것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된 직사각형의 넓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여기 높이가 되고 세로의 길이와 마찬가지가 되죠. 요게 요걸로 옮겨왔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여기와 같아서 직사각형이나 마찬가지가 돼서 이것의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하면 물론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거 버리고 이 아래 것만 하면 되죠. 이 말은 이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의 요 부분 삼각형은 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 전체 평행 사변형이니까 그것의 반쪽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사다리꼴을 했는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그러한 식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평행사변형 이 넓이 구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은 것을 이쪽에 붙이고 나면 요건 실은 없는 부분이죠. 없는 부분인데 일단 이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개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의 전체 밑변의 길이는 요 두 개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두 개 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윗변과 아랫변 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반을 나누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아랫변 그 다음 높이 한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전체의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거기에 요거는 해당 없으니까 반을 나눠서 계산 결과 식은 2분의 가로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다른 마름모도 있고 원도 있고 한데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마름모요? 마름모는 가로 대각선, 세로 대각선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것은 역시 직사각형은 마찬가지니까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했습니다. 자, 문제 3번 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한 자리 자연수를 써놓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뭘까요? 했을 때 여기 요 3이라는 숫자는 천이 3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모 안에 들어간 숫자를 보면 여기는 3, 100이 4개, 10이 5개, 1이 7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네 자리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칸을 4칸을 만들고 여기다 숫자를 이제 쭉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 12자리 숫자가 x, 1위자리 숫자가 y 하면은 x, 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x 곱하기 y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여기 1000의 자리가 3, 10의 자리가 100의 자리가 4, 10의 자리가 5, 1의 자리가 7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x개, 1이 y개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12x개, 1이 y개에서 정리를 하면 10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릿수를 나타내는 숫자일 때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쓴 다음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십진법의 전개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3자리면 3개, 2자리면 2개, 4자리면 이렇게 4개를 해놓고 식을 써서 정리를 해서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제일 먼저 3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아니죠. 100이 A개, 10이 B개, 1이 C 개수만큼 들어가니까 이걸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100A 곱하기 10B 더하기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물론 이제 여기 곱셈 A 곱하기 100, B 곱하기 10, C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역시 또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방정식과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요 숫자를 나타내는 문자를 할 때 이렇게 전개식을 쓴 다음에 정리를 하는 요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주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자, 요거 주의할 것.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요거를 나타내라니까 XY 하면은 틀려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전개식을 쓴 다음에 이렇게 10x 더하기 y 세 자리일 때는 100a 더하기 110b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내야지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45 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은 60이 나오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345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꼭 이렇게 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전개식을 꼭 써서 정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식의 값. 이제 이것이 방정식에 필요한 1차 방정식에 필요한 내용인데 물론 그것이 함수와 다 2차 방정식까지 다 연결이 돼요. 이 식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을 값을 구하는 것인데 실은 그것이 방정식의 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고 간단하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먼저 대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자 대신에 식이나 수를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그래요. 숫자를 넣어서 계산한 것은 이제 값이 나오니까 식의 값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식을 대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 대신 식이나 수를 넣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음수나 어떤 다항식 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가로를 이렇게 친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거를 집어넣는 그런 것을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로 없이 하면은 결과가 달라지니까 꼭 음수나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해서 쓰길 바랍니다. 식의 값이 뭐냐 했을 때 문자에다가 수를 대입해서 그 계산에서 나온 결과 이걸 식의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여기서 대입했을 때 만약에 음수를 대입하거나 했을 때 아니면 덧셈 부호가 아닌 뺄셈 부호가 있어서 그 부호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시간에 부호 판단하는 거 배웠지만 그거를 적용을 해서 실수만 안 하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문제 1번 봅니다. A가 음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은 A가 음수예요.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네, 가로를 치고 넣으라 그랬어요. 가로를 한 다음에 넣으라 했는데 여기 3A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A니까 정리하면 3 곱하기 음의 1 가로쳤죠. 여기는 음의 3 더하기 5니까 계산 결과는 2가 나오겠죠. 여기는 A의 제곱은 이건 실은 A 제곱은 A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래서 가로를 치고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음의 1을 두 번,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네, 양이 돼 버리죠. 그래서 1 더하기 5에서 계산 결과는 6. B가 음의 2일 때 다음 식의 값은 했을 때 요거는 별로 저한데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음의 B 하게 되면 이것은 가로치고 음의 2 되니까 여기에 계산하면은 여기는 양의 2가 돼서 계산 결과는 9가 나오죠. 여기는 음의 1을 두 번 곱하면 음수가 두 번이니까 양이 되죠. 2 곱하기 2 하면 4가 돼서 계산 결과는 7인데 이때 이 부분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곱셈교를 생략할 때 나온 내용이지만 1 곱하기 A는 A지만 음의 1 곱하기 A는 음의 A예요. 여기서 음의 A는 음의 1 곱하기 A. 여기서 음의 B는 음의 여기 1이 생략됐어요. 음의 1 곱하기 음의 2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계산해야 되겠고 요것 역시 이제 이쪽에서 일로 가거나 이쪽에서 일로 가거나 둘 다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 했어요. 이 기본적인 것 해서 다음 시간에 1차씩 계산할 텐데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까지 해놨지만 1학년 때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부족해요. 이걸 못하면 방정식이고 함수고 2학년 때 뭐 직선의 방정식이나 3학년 때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자에 사용해서 나온 이 문자 사용이나 시계값이 이거는 여기의 1차식 계산하기 위한 기본 다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1차식 계산할 때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한 번이라도 예습을 좀 하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